맛도 영양도 최고인 덕분에 잘 지은 보약 한 첩과 맞먹는다는 귀한 제철 수산물을 찾아 떠나는 여자. 특별한 여행에는 우리나라 1세대 스타 셰프, 한국의 고든 램지 강래호 셰프가 함께합니다. 발로 뛰며 찾아낸 제철 음식 재료는 어떤 새로운 요리로 변신할까요? 산과 강, 그리고 등량만 청정바다를 품고 있는 풍요의 땅. 아름다운 경치와 넉넉한 삶이 가득한 장흥으로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강래호입니다.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420km, 정남진의 고장 장흥에 왔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인 천관산이 우뚝 솟아 있고요. 호남의 3대 강에 속하는 탐진강이 흐르는 호남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등량만의 청정 바다를 품고 있는 풍요의 땅 장흥. 과연 어떤 제철 식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겨울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진귀한 귀한 수산물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발굴하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새로운 요리를 선보입니다. 21년차 베테랑 강래호 셰프가 까다롭게 선정한 장흥 겨울 별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똑바로 가면 만나는 길이 흥할 땅 장흥.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은 국토의 정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때문에 남도의 끝자락 장흥에 가면 정남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쪽 끝에서 보는 바다는 어떨까요? 정남진을 향하다 보면 독특한 모양의 전망대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1년에 준공한 정남진 전망대는 지상 10층에 높이 45.9m 규모입니다. 파도에 떠있는 황포도배와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했다는데요. 다도해의 절경을 한눈에 담기 위해 전망대 꼭대기에 오릅니다. 너른 바다에서 강래호 셰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뭘까요? 김 같은데? 김이야 저거? 와, 빽빽하네. 어마어마한데 김이. 사실 여기에 온 지 한 4-5번 정도 된 것 같은데 망원경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 등량만 바다가 먼 곳에서 이렇게 넓게 쳐다보니까 더 깨끗하고 넓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남향 바닷가의 고장, 강진과 보성 사이에 위치한 장흥은 청정바다 등량만을 품고 있어 사계절 내내 풍요로운 자연의 인심이 넘쳐나는 축복받은 고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체 면적의 66%가 산으로 이루어진 장흥엔 모두 7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그중 삐쭉삐쭉 솟은 수많은 바위들이 억개의 불상을 닮았다는 억불산으로 향합니다. 억불산에는 흔히 노송나무라고 불리는 편백나무가 가득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바람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편백나무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나무 향이 정말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이 곧고 길게 막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우리 딸이 오면 정말 좋아할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오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시사철 맑은 공기를 만날 수 있는 정남진 편백나무 숲에는 나무길까지 놓여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억불산은 남도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입니다. 장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탐진강입니다. 탐진강은 장흥 국사봉에서 발원해 강진을 거쳐 남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서울의 한강처럼 장흥 시내를 가로지르며 흐르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탐나의 사신이 제주를 거쳐 도성으로 향하는 길에 하루를 멈춰 쉬던 기착지라고 해서 탐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는데요. 장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를 담은 강이 바로 탐진강인 셈입니다. 탐진강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장흥의 명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명 토요시장이라고 불리는 전국 최초의 주말시장입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제철 식재료는 물론 할머니들이 직접 캐온 산나물까지
장흥에서 나고 자라는 산의 진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꼬시래기 많이 나오나 봐요. 네, 많이 나와요. 달래도 있고. 싱싱한 재료들이 넘쳐나니 선뜻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강내호 셰프. 안녕하세요. 표고는 얼마씩 해요? 10,000원이요. 이렇게 10,000원? 표고가 이렇게 열린 게 있고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닫혀 있는 게 훨씬 더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게 핀 표고보다는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표고가 맛이나 향이나 이 식감이나 이런 게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꼼꼼하게 고른 재료를 구입하고 다시 시장 탐방에 나서는데요. 몇몇 시민분들이 강내호 셰프를 먼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사진 하나 찍으면 안 될까요? 예. 이리 오셔봐. 왔다. 우리 이렇게요? 내가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럼 어찌했을까? 근데 TV 신인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어. 잠깐만요. 네. 와, 이거. 가던 길 멈추고 흔쾌히 기념 촬영까지 하는데요. 장흥까지 불어닥친 요리 잘하는 남자의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 장흥 토요시장에 보면은 계속 한우 할인 매장, 거의 이쪽 벽은 전부 다 한우예요. 장흥에 하면은 유명한 게 한우, 그리고 제가 산 표고, 그리고 키조개, 이 세 개가 그 장흥에 아주 그 전국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아주 진귀한 특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요. 장흥의 특산물을 줄줄이 깨고 있는 21년차 요리사. 두 손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뭐 하나 놓칠세라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이 콩나물이 이게 제 콩나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요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먹고 살았어. 제 콩나물. 지금 이제 공작나물이 나와서 약을 해먹게라 지금은 약을 안 하네. 저 그러면 이거 하나만 주세요, 어머니. 인생을 겁나 많이 해요. 이거 엄청 씻어야겠네. 많이 씻어야겠네. 채를 딱 썰어갖고 이렇게 털어버리고 씻으면 쉬워요. 근데 바로 씻기 시작하면 오래 걸려요. 터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게. 신문지 놓고 털면 금방 털려요. 서울에서는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제 콩나물까지 구입했지만 강내호 셰프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인데요. 이 염산을 아나 우리 장흥에는 최고의 금입니다. 여기 최고의 장흥의 특산물이에요. 이게 파래가 끼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염산을 안 하는 네. 최고예요. 그래서 왜 옛날 김 먹으면 이렇게 쎄한 맛이 따라 붙는데 그게 파래 맛이잖아요. 어렸을 때 발에다가 네. 어머니가 항상 돌에 채채갖고 네. 말려서 먹었었어요. 그 맛이랑 똑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 김 하러 가려면은 이 근처에 많이 있어요? 회진 받으러 가셔야 돼요. 해진 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릴 때 먹었던 김 맛을 찾은 강내호 셰프. 현지 주민의 결정적 제보까지 얻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다로 향합니다. 장흥의 유명한 제철 수산물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마침 출항 준비로 분주한 어선들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예. 저 혹시 여기 이제 김 채취하는데 나가시는 건가요? 예예. 제가 그 현장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바로 오르시죠. 예, 감사합니다. 강내호 셰프가 선정한 장흥의 제철 수산물 그 첫 번째는 김입니다. 너른 바다를 바싸마 길러내는 김은 바다와 햇빛 그리고 어민의 정성 이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얻을 수 있는 바다의 보물인데요. 특이하네. 와, 오, 신기하다. 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장면이 예. 김발을 햇빛에다 노출시키는 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분들은 특별히 연습을 하나요? 저걸 하기 위해서? 너무 잘하신다. 저 어촌교에서는 호흡이 제일 잘 맞은 팀입니다. 와, 진짜 환상의. 부표와 부표 사이에 김발을 설치해 양식하는 부유식 김은 일일이 손으로 뒤집어줘야 하는데요. 아, 멋진 장면이다. 이렇게 번거롭게 뒤집어주는 이유는 김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김발에는 김뿐만 아니라 잡태 같은 이물질이 같이 붙어 자라는데 이렇게 햇볕에 노출시키면 김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몸에 엄청 많네. 저기 다 김이에요? 유기산 같은 인위적인 물질을 사용하면 잡태들이 쉽게 해결되지만 힘들어도 김발을 수시로 뒤집어주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데요. 몸에. 여러분의 손길로 정성껏 키우는 장흥김은 바다도 건강하게 만들고 김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양식법인 셈입니다. 으쌰. 되게 미끄러워. 김이다 김. 장흥의 청정바다가 키워내는 김. 여기 와서 그 맛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짭짤하니 간이 됐네. 여기 그냥 밥 비벼 먹으면 되겠다. 초장 넣고 밥 이렇게 비벼가지고. 짠해 짜. 네, 짭짤한데 와 이거 물에 좀 헹궈가지고 밥 비벼 먹고 싶은데. 장흥 김이 특별히 뭐가 좋은가요? 다른 김에 비해서? 김이야 뭐 맛이야 다 거기겠지만은 우리 장흥서 나는 김은 유기산도 전혀 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저 일광이나 해풍에 말려서 잡태나 기조류를 제거를 한 아주 친환경 김입니다. 근데 김은 이렇게 추운 데서 해요? 막 지금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는 지금. 그러죠. 와. 김은 날이 추워야 작황이 좋습니다. 감각이 없어. 아까 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재료로 주재료로 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김이 이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짠 것도 지금 바닷물 때문에 짜기도 하지만 씌우면 씌울수록 달아요. 이거는 그냥 이 상태의 김이면 일단 첫 번째로 비빔밥을 해 먹고 싶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소스류에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흥에 이 김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게 많다면서요. 예, 그렇죠. 키조개. 키조개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키조개는 북쪽으로 한 20분 정도 더 가야 될 겁니다.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장흥 사람들이 길러내고 있는 건강한 김. 친환경적인 장흥 김이야말로 지금 이 계절을 대표하는 제철 식재료입니다. 장흥을 여행한다면 반드시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손꼽히는 식재료를 찾아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키조개 마을로 유명한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가 수문포 맞죠? 예. 여기 오면은 키조개 잡는 거 볼 수 있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네, 지금 밖에 저 바다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 따라가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해안에서 만조선과 간조선 사이의 부분을 이르는 조간대, 수심 5m부터 10m 사이의 뻘 속에서 자란다는 키조개를 만나러 갑니다. 많이 잡혔네. 한가로운 바다 위 분주하게 움직이는 키조개잡이 배가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배를 옮겨 탑니다. 진흙 속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키조개는 잠수부가 직접 바다로 들어가 채취한다는데요. 몇 미터 내려가세요? 몇 미터나? 7m 정도. 7미터 정도? 오. 추우실 텐데. 칼바람이 부는 추위에도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잠수부. 한번 내려가시면은 얼마나 있다 올라오세요? 보통 1시간쯤이요. 1시간씩 계세요? 네. 와, 그러면은 그 1시간 동안 몇 미터 정도 다니시는 거죠? 4-5km 좀 다닐 겁니다. 1시간 동안 4-5km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방에는 배들이 못 오겠네요. 혹시 언제 뜰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전혀 못 오죠. 전혀 못 오시고. 지금 저렇게 떠오르시는 거예요? 저 뒤에? 네, 지금 작업 끝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잠수부 한 분. 그거 어떻게 떠올라요? 아까 납을 이렇게 메고 떨어지신 것 같은데. 이제 작업이 다 끝나면은요, 여기다 풀어놓고 나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무려 1시간가량 키조개를 채취한 잠수부들의 신호에 맞춰 그물이 올려집니다. 엄청 많다. 하늘에 보기에도 상당한 양인데요. 이렇게 많은 키조개는 모내기를 하듯 바닷속 갯벌에 일일이 종패를 심고 여러 해 동안 키워낸 뒤 수확하는 거라는데요. 대박. 우와. 이게 한 몇 년생 되는 거죠? 6년. 하나, 둘, 셋. 요 표시가 딱 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삼각형 형태를 하고 있는 대형 폐류 키조개. 키조개는 곡식을 골라내는 키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른 팔뚝보다 더 굵은 키조개를 열어보는데요. 등량만 해서 키워내는 키조개가 연간 600톤이 넘는다고 하니 장흥 대표 수산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 예, 엄청. 야, 진짜 이게 괜히 장흥산 키조개가 아닌 거야.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커요. 장흥 키조개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네요. 이 사이즈부터 해서 알이 이렇게 그냥 꽉 차가지고 속이
장흥만 특별히 이렇게 큰 키조개가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등락만 전체가 다 뻘이거든요. 예. 뻘인데 뻘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뻘이. 진짜 키조개가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뻘이죠. 영양분도 많고. 네. 키조개로 가장 많이 해서 드시는 장흥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키조개 삼합이요. 삼합. 예. 역시. 그리고 이 날개 종류는 네. 뭐 미역국이나 네. 절을 붙여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는 데 가서 좀 먹어볼 수 없을까요, 우리? 예, 그렇게 해보시죠. 한번 요리하는 데 가보시게요. 네, 가시죠. 천혜의 바다 등량만이 키워내는 장흥 키조개. 미식가들에게 사랑받는 수산물 중에 하나인 키조개를 장흥 사람들은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요? 예전에 보통 껍질을 열고 닫는 근육 조직 폐주는 관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한 관자는 얇게 썰어 놓으면 회는 물론 구이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맛 좋은 장흥산 표고버섯 역시 도톰하게 썰어둡니다. 장흥에서 길러낸 소고기까지 준비 완료. 장흥 삼합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요리는 갖은 채소에 시원한 맛 더해줄 콩나물을 더하고 얇게 썰어놓은 관자와 표고버섯까지 넣고 끓여내는 키조개탕입니다. 특유의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장흥 지역에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가 가능한 키조개를 활용한 세 번째 요리는 갖은 채소에 살짝 데친 키조개 관자를 넣고 매콤하게 무쳐내는 키조개 무침입니다. 바다향이 가득한 키조개와 아삭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우는 별미로 손꼽힌다는데요. 키조개 삼합이 키조개 관자, 소고기, 표고버섯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드세요? 생으로도 드실 수가 있고. 이게 지금 횟감이잖아요, 이게. 예, 횟감입니다. 묵은지하고 궁합이 맞거든요. 묵은지하고 싸서. 장흥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방법으로 일단 첫 시식을 해보는데요. 이건 이가 없이 잇몸으로 씹어도 그냥 예. 몽글몽글몽글몽글 이렇게 풀어지는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워 먹죠? 이제 익히실 때도 약간만 익히시면 되거든요. 소고기를 좀 올리시고 키조개 이렇게 좀 올리시고 장표고버섯 좀 올리시고 그러니까 진만 약간만 들려서 그냥 곧바로 드시면 돼요. 살짝 우라들었죠. 이때 드셔야 부드러워요. 이때 그럼 딱 빼놓고 소고기 하나, 버섯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 개로 놓고 진짜 횡재하네요. 호강하는데 입이. 참기름에 구워낸 제철 최고의 식재료. 그 맛은 어떨까요? 소고기의 향부터 키조개의 부드러움과 표고버섯의 그런 감칠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맴도는 것 같아요. 입속이랑 콧속이랑 해서 괜히 키조개 삼합이 아닌 것 같은데. 키조개가 이게 피부 미용에도 좋고 해독에도 간 해독에도 좋고. 키조개가요? 예, 저녁에 술 드시고 아침에 이렇게 키조개 탕으로도 많이 드세요. 아, 저 많이 먹어야겠네요. 술 많이 먹으니까. 와. 푹 삶아진 관자가 진한 국물을 더하는 키조개탕은 술 먹은 다음날 먹으면 좋을 음식이라는데요. 키조개에는 간을 보호하는 글리코겐은 물론 타우린까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잔 했거든요. 예. 속이 확 풀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거는 어디 한 군데서 나온 국물이 아닌데. 여기 키조개에서 이 뼈향 국물이 우러나오거든요. 키조개에서 쌀뜨물 같이 이렇게 우러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맛일까? 키조개 무침이죠? 예. 밥을 하나 다 넣으시고 다 넣으세요. 다 넣고. 키조개 무침은 뜨거운 밥에 넣고 함께 비벼 먹으면 그 맛을 더욱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키조개. 키조개가 밥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라자냐처럼. 달짝지근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키조개 무침과 밥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키조개 보고 한번 놀랬고 오늘 또 음식 먹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키조개 요리가 있어서 저는 또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영감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키조개와 김으로 맛있는 요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장흥에서 키조개와 무산김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 그 장흥에서 가져온 키조개와 무산김으로 첫 번째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조개는 일단 얇게 썰어주고요. 키조개 자체에는 아미노산과 핵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식이나 미용식으로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다른 소스에도 간을 할 거라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간을 살짝만. 김하고 키조개는 한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준비해 놓고요. 키조개를 한 면만 노릇노릇하게. 이게 두 쪽 면 다 색깔 내려고 익히면 키조개가 가져야 되는 그 감칠맛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면만 익혀서 빼주시면, 그리고 같이 콩나물찜에 들어갈 채소들 손질을 하겠습니다. 달래도 좀 넣고요. 여기 들어간 콩나물찜 양념장 만들 때 보면은 뭐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막 여러 가지 넣는데 그러면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맛있는 육수를 하나 내시면, 뭐 다시팩으로 육수만 내놓으면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춧가루 좀 넣고요. 간장 좀 넣고요. 자, 다음에 양파 좀 밑에 깔고요. 버섯, 그리고 콩나물, 제 콩나물은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 딱 끓을 때. 간단하죠? 콩나물을 너무 익히면 쪼그라드니까. 여기에 아까 나머지 재료들을 색깔 이쁘죠? 여기에 이제 아까 넣었던 키조개 넣을게요. 무산김, 구운 김도 쑤셔서. 이게 김을 구워서 넣지 않으면 그 고소함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김은 항상 구워서 부셔서 넣어주시고, 소금 간 좀 하고요. 고춧가루는 약간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전분을 살짝 담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키조개와 무산김으로 만든 키조개찜이 완성됐습니다. 갖은 채소를 고춧가루와 간장만을 넣은 육수 양념으로 한 소끔 끓여낸 뒤 한 면만을 구운 키조개와 구운 김을 더해 완성한 키조개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리법이 간단한데요. 손님 대접할 때 내놓아도 손색 없을 특급 레시피입니다. 네, 두 번째 요리는 무산김과 장흥의 한우를 이용한 한우 편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일단 소금, 후추 간을 좀 넉넉히 해주셔야 돼요. 고기가 워낙 두꺼워서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후추를 아무리 로스 편채라고 하더라도 겉에 크러스트가 안 생기면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나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향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아주 센 상태에서 해야지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고기 겉면에 정확히 표현이 돼요. 그래서 기름이 타기 직전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뺄게요. 자, 여기 디종 머스타드를 발라줄게요. 김자반을 일단은 사이즈가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살짝 잘라주겠습니다. 오늘은 무산김으로 자반을 만들어서 쓰고요. 여기에다가 소고기를 롤링을 하면 되거든요. 이래야 김이 소고기에 쫙 달라붙거든요. 30분에서 45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소고기가 냉장고에 있는 동안 그 편채와 잘 어울릴 만한 향채를 준비할 겁니다. 머스타드 약간 넣고요. 고춧가루, 와인 식초, 디종 머스타드, 그리고 올리브오일. 채소는 가급적 손으로 뜯어주시고요. 고기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채소가 너무 크면 싸서 먹기가 좀 어렵겠죠. 이 샐러드 자체에도 약간의 김자반은 김이 잘 붙어 있게끔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한번 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무산김과 장흥 소고기로 만든 소고기 편채가 완성됐습니다. 센 불로 겉면을 바삭하게 구운 소고기에 겨자와 김을 발라 차갑게 식혀둔 뒤 얇게 썰어내고 싱싱한 채소와 톡 쏘는 겨자 소스로 감칠맛까지 더한 한우 편채. 우리 식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별미입니다. 오늘 그 맛 평가를 해주실 PD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PD님. 네, 드시죠. 이거 차가운 거부터 드시죠. 차가운 거요? 네, 편채. 편채 위에 향채를 얹어서 드시면 돼요, 같이. 우리 스튜디오 실장님한테 한번 평가를.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오셨네요. 김 붙었어요. 오반을 하지 말고. 소고기 맛도 살아있고 김 맛도 살아있고 근데 그게 되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소스가 진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조화로운 맛인 것 같아요. 이거 팝니까 어디 이렇게? 오늘 처음 만들었어요, 저도. 팔아도 되겠는데? 아, 다음 거는 키조개에 달래하고 제콩나물하고 버섯, 채소들을 싸서 드시는 거예요. 큰 입으로. 입 진짜 큰데. 이게 김하고 키조개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환상의 궁합이죠, 김하고 키조개도. 네. 어때요, 맛이? 찜에 이렇게 김이 들어가고 그 관자가 이렇게 들어간 거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설탕 하나도 안 넣으셨는데 관자에서 그 단맛이 진짜 풍부한 것 같고 김에서 나오는 맛이 진짜 이 메뉴만의 득함을 다 밥 볶아 먹었으면 좋겠다, 밥.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네. 그러니까 밥하고 진짜 같이 먹으면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달지? 진짜? 왜 이렇게 달아? 신기하네. 희한하네.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끈질긴 삶과 만나 탄생한 것이 바로 장흥의 문학인데요. 천관산 중턱 탑산사 아래 문학공원은 좋은 글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곳입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주옥 같은 글귀가 새겨진 수십 개의 바위들. 글 한 구절 한 구절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사의 족적을 남긴 문인들이 나고 자란 땅 장흥에서는 글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서편제, 당신들의 천국, 눈길 등을 집필하며 한국 문학을 이끌었던 이청준 작가 생가로 향합니다. 남도의 정서를 아름다운 글로 표현한 소설가 이청준이 쓴 모든 소설의 배경은 고향 장흥이라는데요.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포기하지 않고 문학을 꿈꾸었던 청년 시절 그의 숨결이 생가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강내우 셰프의 감회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이청준 선생님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의 배경이 고흥의 소록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흥 소록도를 갔다 온 게 어쩌면 여기 오기 위해서 이미 제가 고흥의 소록도를 방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한 문인의 생가 툇마루에 걸터 앉아 그가 사랑했던 고향 장흥의 풍경을 마주합니다.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과는 대비되는 굴곡진 삶. 작가 이청준의 문학적 뿌리는 언제나 고향이었습니다. 이청준 생가를 지나 아랫마을로 내려오다 보면 작고 아담한 집 한 채가 서 있는데요. 바로 이청준의 소설 선악동 나그네를 영화화한 천년학의 촬영지입니다. 이 집이 영화에서 주막집으로 등장하면서 이곳 바닷가도 덩달아 유명세를 탔다고 하는데요. 학이 날아가는 그런 모양새 같다고 동네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나 봐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비록 소설 속 바다는 논으로 변했지만 선악동 나그네의 마지막에 등장한 날아가는 학의 모습은 지금도 관음봉 산자락으로 남아 날갯짓을 하며 장흥 앞바다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변에 많은 섬들을 이어주던 회진포구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평온한 시골 마을로 보이지만 이곳은 420년 전 회령진성으로 불렸던 조선 수군의 진지였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며 머물렀던 곳이기도 한데요. 명량에서 막 봤던 내용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에서 많은 후원병을 또 얻어서 또 전쟁을 치렀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때 여기서 주둔해 있었던 그런 장소로 굉장히 뜻깊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바다와 육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회진포구는 명랑해전 대승을 이끌었던 조선 수군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너른 들과 산을 품은 장흥에는 야생 차밭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장흥의 특별한 차를 만나러 갑니다.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장흥에 오면 꼭 이걸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야생 차나무들에서 새순이 자랐을 때 따둔 찻잎을 쪄내고 점성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절구에 찧어주는데요. 빻아놓은 야생차를 곱게 동전 모양으로 빚어내면 차덩이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덩이를 통풍이 잘 되는 처마 밑이나 벽에 걸어놓고 오랜 시간 발효시키면 청태전이라 불리는 장흥의 전통 자생차가 만들어진다는데요. 푸른색의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청태전. 강내호 셰프, 1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발효차 맛을 보는데요. 차는 이렇게 후루룩 마시면 안 되죠. 청태전은 할머니가 끓여주신 보리차 숭늉 같은 편안한 차였어요. 아, 그래서 그냥 후루룩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너무 이렇게 네. 꼿꼿하게 이러고 드셔가지고. 안 그러는데 이게 방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안 되나요? 편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저트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청태전을 사용해서 좀 진하게 뽑아서 여러 가지 디저트에 좀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고 소벳도 만들고 뭐 그라니테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묵힐수록 깊은 맛이 난다는 청태전. 그 향기로운 차 맛에서는 그만큼 오랜 세월 기다림 속에 일궈낸 장흥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제철 수산물을 찾아 나섭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듯 어민들이 정성껏 키워낸 바다 양식장으로 향하는데요. 강내호 셰프가 까다롭게 선정한 장흥에서 찾은 제철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셨습니까? 아, 예. 지금 매생이.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마을밖에 안 나와요. 찰매생이. 전국에서? 예. 매생이 종류가 3가지인데 이 찰매생이는 우리 마을밖에 안 나와요. 머리카락 같네, 진짜. 이것이 매생이 자체가 이렇게 머리카락 같아야 돼. 그럼 이 진짜 매생이를 바다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나요? 그러지 볼 수 있지 가서. 예, 예. 가시죠. 장흥을 대표하는 수산물, 영양식으로 명성이 자자한 매생이를 만나러 갑니다. 대나무 기둥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대장님, 이게 지금 다 매생이잖아요. 네, 전부 매생이 발이. 꼭 대나무에 털 난 것처럼. 네, 저기 어떤데 한번 가보더라고요. 대나무에 머리카락 난 것 같아. 저기 지금 작업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 엎드려 뻗쳤는데? 그렇게 힘들어. 네. 이게 매생이가 보통 힘든 게 아니네, 진짜. 힘든 작업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매생이 뜯고 계세요? 네. 뭘로 뜯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뭐예요, 지금 손에 갖고 계신 게? 고무. 아, 고무 바로? 그게 한 번에 쭉 훑어지는 거예요? 네. 와. 배 난간에 엎드린 채 매생이를 뜯어내는 어민. 매생이는 깨끗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는 의미라는데요. 김과 마찬가지로 추우면 추울수록 맛이 좋아서 겨울이 제철이랍니다. 뭐든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강내호 셰프도
직접 채취에 나서는데요. 어우, 안 뜯어지는데 잘? 이 기술이 있구나. 아이고. 와, 진짜 이게 한 올 한 올 되게 곱네요, 매생이가. 던질게요. 과연 무사히 넣을 수 있을까요? 던질게요. 아스. 우린 좀 하죠, 제가. 아이, 근데 이게 저기서 볼 때는 굵은 대나무에 잔뜩 매달려 있었는데 여기 수작업으로 하는 데는 얇은 대살로 이렇게 하나 봐요. 여기는 지금 기계로 하는 거죠? 허리 한번 못 펴고 채취해야 하는 매생이 작업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는 대나무 발채로 걷어 육지로 옮기는데요. 갯벌에서 80cm까지 올라오는 매생이 발을 건져 올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한때 김 양식을 방해하던 골칫거리에서 지금은 김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매생이. 1급수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는 청정한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결실입니다. 장흥에선 매생이를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요? 댁이 여기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사모님이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생이로 맛있는 음식 해주신다 그래서 왔어요. 예, 매생이 국하고요. 네. 매생이가 각광받기 전부터 즐겨 먹었다는 어민이 소개하는 첫 번째 요리는 바다의 우유 굴을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매생이까지 더해 끓여내는 국입니다. 찬물에 매생이를 넣어 한 소끔 끓여낸 뒤 떡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면 매생이 떡국이 완성됩니다. 무기염류와 비타민까지 풍부해 겨울철 보양식으로도 손꼽히는 매생이에 밀가루와 갖은 채소를 넣고 기름에 노릇하게 부쳐낸 매생이 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흥 겨울 별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매생이 음식이 지금 있잖아요. 예. 저희 뭐부터 먹을까요? 떡국 먼저. 떡국 먼저. 아버님 먼저 드시죠. 입자가 누에 실보다 더 가늘다고 해서 실크 파래라고도 불리는 매생이로 끓인 떡국.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고. 이건 그냥 굴 매생이국. 매생 넣고. 떠서 먹으면은 숟갈로 이렇게 하면은 천장이 돼. 입천장 홀랑까지. 예. 그래서 조심하게 잡숴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 말에 그 미운 사이한테 매생이국을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더 주는 게 아니라 끓여서 그렇게 줬죠. 매생을 끓여갖고. 끓여준다. 매생이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또 고와져. 진짜 이거 피부도 고와지고 우위도 또 좋아지고.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하지만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익고 나니까 더 얇아졌어요. 이게 흡수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삼키지 않고 그냥 드시니까 또 식사도 또 못 해지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끓여갖고 이렇게 후루룩 병원은 환자식 그렇게 일단 환자식도 좋고 노인 건강식으로도 정말 좋고 어린이 이유식도 정말 좋고 아기들 이유식 어린이 건강식. 자, 그럼 다음에 전 하나씩 드시죠. 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생이 자체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요리한 현지 음식은 강내우 셰프에게 어떤 영감을 줄까요? 가는 전부 훨씬 맛있네. 이게 그냥 아까 매생이를 세척된 매생이를 입에 넣었을 때는 달콤한 바다가 느껴졌는데 지금은 아주 고소하고 달콤한 바다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에서는 정말 고소하고 달콤함이 있네요. 떡을 한번 설명 좀 해봤으면 좋겠어. 떡, 매생이 떡. 네, 매생이 떡. 매생이를 말려갖고 그 떡을 떡 가루다가 해갖고. 이거 순간 지금 뒤에 머리가 쭉 섰는데 이걸 파우더로 가루로 분태로 만들어서 쌀가루 한번 쪄낸 거에다 같이 넣어서 같이 넣어갖고 버무려갖고 이렇게 찌면은 쭉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냥 가래떡처럼 뽑아도 가래떡도 절편으로 뽑아도 되고. 그러면 제가 오늘 많은 아이디어도 듣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으니까 제가 장흥의 아들로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제가 매생이로 정말 맛있는 요리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장흥에서 가져온 매생이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파 채를 좀 넣고요. 샬롯도 한 반 개 정도 넣겠습니다.
장흥산 키조개도 넣고요. 라임의 향만 들어갈 수 있게 녹색 부분만 갈아서 껍질만 넣어주시고 토마토 좀 넣고요. 페이퍼 좀 넣고요. 이게 매생이와 그 키조개가 들어간 일종의 겉절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바질도 좀 넣어주시고, 이런 허브들은 많이 쓰시는데 이파리만 다 뜯어 쓰시고 줄기는 뭐하지? 라고 항상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다져 넣으시면 향을 더 첨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매생이를, 장흥 찰매생이는 워낙에 부드럽기 때문에 날로 드셔도 되고요. 좀 끊어줄 거예요. 그래서 매생이를 좀 넣고요. 라임 주스 일단 반 개만 넣고요. 워낙에 이게 단단해서 숟가락으로 좀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 해산물 조금 가급적 흰 후추 갈아서 쓰시는 게 좋고요. 블랙페퍼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넣고요. 묻혀주면 됩니다. 장흥 키조개가 같이 매생이랑 들어가니까 훨씬 더 좀 고급스러운 음식이 되겠죠. 그리고 약간 머스타드 한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빵에도 약간의 소금을 넣고요. 후추를 조금 하고요. 허브를, 아주 고운 고춧가루를 빵에다가 살짝 뿌려서 주셔도 돼요. 담을게요. 핑크 페퍼콘을 허브로. 자, 이렇게 해서 장흥 매생이 회무침 완성됐습니다. 현지에서는 국으로 뜨겁게 끓여 먹었던 남도의 특산물 매생이가 레몬즙에 재워 차갑게 먹는 남미 음식 세비체로 변신했습니다. 편견을 깬 신선한 요리,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장흥 찰매생이로 두 번째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에다가 소금간을 하시고요. 그리고 향을 낼 수 있게끔 바질을 붙여줍니다. 자, 랩에다가 놓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뿌려주시면 이 오일 안에서 바질의 향이 쭉 빠지고요. 빠진 향이 다시 연어한테 전달이 돼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양쪽 끝을 매듭을 짓고요. 자, 연어 넣어주시고요. 위로 뜨니까 이걸로 살짝 이렇게 눌러줄게요. 물 온도는 약 한 43도 정도 됩니다. 보통 익히면 겉면이 하얗게 변하는데 빨간색의 연어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익어가는 연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색감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연어가 익을 동안 다시팩을 좀 우려놓고요. 자, 마늘 좀 다지고요. 석화를 지금쯤 넣어서 끓을 때, 매생이하고 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늘 다진 거 좀 넣고요. 여기에 매생이도 조금만 끊어서 매생이를 투하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생이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살짝 끓어올랐을 때 불을 꺼주셔야 돼요. 자, 풀게요. 연어도 딱 잘 익었어요. 자, 이렇게 연어 콘핏 매생이 국이 완성됐습니다. 매생이와 궁합이 잘 맞는 겨울 대표 음식 굴을 넣은 매생이국에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익힌 연어를 곁들인 요리인데요. 한국적인 요리 매생이국과 프랑스식으로 조리한 연어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그 약간 남미 스타일의 그 매생이 초무침이고요. 한국의 매생이국에다가 프랑스 스타일의 연어 콘핏을 얹은 거예요. 이거부터 이제 차가운 음식이니까 이렇게 빵에다가 얹어서 매생이하고 키조개를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돼요. 맛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매생이가 이렇게 이국적인 음식에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세비체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부드럽게 소스처럼 느껴지면서 또 그 안에 관자도 또 달콤한 관자도 있고 굉장히 색다른 세비체를 먹어본 느낌입니다. 정말 맛있는데. 네. 일단 연어를 이렇게 해서 매생이를 얹어서 이렇게 처음 먹어봤죠, 이런 연어. 잘 어울려요? 어때요? 너무 향긋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향긋해요. 그죠? 네. 매생이 향이 잘 살고
연어도 연어의 향이 잘 살아나니까 환상의 궁합인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요리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남진, 장흥의 겨울 별미를 찾아 떠난 여정. 그곳에서 우리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며 묵묵히 밭을 일구는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삶에도 최고의 제철 식재료를 키워내는 풍요로운 곳. 그곳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